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 19일, 예, 금요일, 이제 3월달 이제 3주차 시장이 끝났습니다. 뭐 이번 주도 한 주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시장 이슈 체크하고 어,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증시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한 주도 계속 뭐 경기 회복 그 백신 뭐 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경기 회복에 관한 이런 그 이야기들 계속 나왔어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긴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백신 맞고 경기가 좋아지고 뭐 그 회복된다 하면은 이제 풀었던 돈 계속 뭐 회수하는 거 아니냐. 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살살살 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가지 뭐 눈에 들어온 뉴스가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초격차 쫓기고 비메모리는 밀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뭐 사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식을 뭐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다 안 됐을 거예요. 뭐 저 또한 이제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그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라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갖고 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면은 누구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이제 파운드리 회사 같으면 삼성이랑 TSMC가 이제 주축으로 돼 있고 뭐 설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어디 돼 있고 이렇잖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이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중국에서 그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양해나 이런 데서 이제 투자하니 어쩌니 하면서 많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기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가 예? 아마추어 선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마추어 선수 하면 이제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뭐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조기 축구 하는 사람이 올림픽 국가대표하고 축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뭐 이들도 일반인들에 비하면은 엄청 잘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예? 올림픽 선수나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도 일반인 수준인 거죠.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TSMC나 뭐 이런 쪽은 어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맞죠? 국가대표인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반인은 아니고 이제 아마추어 수준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예?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아마추어가 국가대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맞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그거 말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뭐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핫하죠.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 데서 이제 이렇게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더 올라가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원래 있잖아요.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예, 지금 딱 그런 게 비유가 딱 잘 맞지 않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뉴스들
분명히 좋은 뉴스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바닥권에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만큼의 리스크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F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그 의장이 확실하게 단도리를 찍어줬죠. 계속 했는 이야기를 또 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백신 나오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투자에 영향을 준 거지. 사실 이런 거예요. 양치기 소년 그 이야기 알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파월이라는 사람은 늑대라고 칩시다. 예. 늑대라고 칩시다. 사실 그 늑대가 내 언제 가갖고 너 양들 다 잡아 먹을 거야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그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 주민 예? 늑대 딱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돼? 마을 주민이 이제 그 허다닥 놀라갖고 늑대를 이제 쫓아내려고 막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거기 전래동화에서는 몇 번이나 이렇게 속이다가 마을 주민을 속이다가 끝내는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이겠지 안 나오는 게 그 결말이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들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늑대가 온다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속아갖고 이제 지레 겁먹어갖고 이제 도망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갖고 주식이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늑대가 온다 해갖고 이제 지가 제풀에 이제 겁먹갖고 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늑대는 언제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맞죠? 지금 또 과거에 했던 이야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까지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이런 거 금리 인상이니 이런 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없다고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맞죠? 예, 그냥 요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슬슬 이제 적응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주가에 이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가 이야기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나 이럴 때 만약에 작년 11월 달 뭐 그럴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경기 민감주 중도 보면 이렇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그 산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금 또 그런 경우입니다. 아직도 이제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경기 민감이 전부 다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좋다 하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자기가 리스크를 감내해 갖고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경기 민감주도 보면 뭐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이제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종목도 있고 반대로 또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어차피 4차 산업 자체가 우리 경기 민감주랑은 그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이 되려고 하면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든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복 소비가 온다 하든 그거는 보복 소비도 뭐 1년 365일 혹은 뭐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이 산업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 경기 민감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가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아직도 올라갈 차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찾아가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난 긴 안목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성장주 쪽에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더 안고 가는 거니까 아직도 못 가고 있는 바닥권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뭐 기자회견 했을 때도 똑같이 뭐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자산은 고평가가 확실하지만 뭐 긴축할 때가 아니다. 예, 맞죠. 전부 다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주식으로 따지면 전부 다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주도주급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움직인 종목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따지고 보면은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일부 고평가 하지만 긴축할 때는 아니야. 이 말은 인플레이션 이제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얘들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2%대 예? 이거 평균 예? 이거 도입했다는 거 언제적 이야기야. 이거만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뭐요 오늘이죠. 오늘 어제죠. 어제 새벽에는 뭐 7점 몇 프로대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그 실물금리에 실제 금리에 이제 뭐 영향을 준다 해갖고 막 미국 시장은 아마 그 나스닥 그 경기 민감주도 작살이 기술주도 작살이 났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이제 똑같이 영향은 받았지만 사실 이제 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는 그런 스타일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늑대가 내가 알아서 이제 언제 온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진짜 갑자기 그 시간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그거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뉴욕 증시 작살났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월이 이제 그 FMC 회의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게 이제 일일 천하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앞전 주에 그 이야기했을 때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이라고 60이라고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만 해준다면은 여기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어찌됐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수렴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개가 있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큰 악재는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이제 기술주냐 성장주 그 경기 민감주냐 이 차인 거고 거기에 따른 내가 이제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냐 이 문제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술주든 경기 민감주든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백신이 다 되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야. 근데 둘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금리니 뭐니 하면서 이제 시소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순환매. 예, 크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야. 예? 경기 민감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은 금리다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실제 금리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정상화가 된다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 물가나 이런 부분 같이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뭐예요? 이게 단시간에 될 거냐 이거야. 단시간에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예? 지금 현재 이제 눈에 보이는 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준비 단계에 있고 이제 시작해 갖고 이제 눈에 좀 확실하게 이제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제 이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서야 그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오류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도입기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좋은 기업을 사놓는다면은 그 기업이 당연히 이제 산업도 안정기가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계속적으로 발전해하고 불안했던 부분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야지만 제품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성과가 다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도입기 수준이라 보면은 이런 불안감이 있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이제 성장성이 그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찾아서 하시면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그 문제가 됐어. 그럼 LG화학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LG화학 지금 현재 뭐 터지고 뭐고 이렇게 해갖고 뭐 난리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밑단에 그럼 LG화학의 제품을 공급하는 그 뭐 회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기계 장비를 보내는 그거 하는 사람일지 뭐 그 회사일지 뭐 재료를 그거 공급하는 회사일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LG 화학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OEM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조립해 갖고 지금 이름 그 해서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수입 수출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 10월 그 연말부터 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해갖고 친환경 이런 걸로 해갖고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많이 작년에 핫했다 이거예요. 예?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문동공으로 보면은 그린 뉴딜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디지털 뉴딜 쪽으로 좀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뭐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말고도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뭐 그 자율주행이 되면은 거기서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자동화 이런 것까지 다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거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뭐 AI 뭐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등등등.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면 최고의 기본적인 게 뭐냐, 반도체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어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뭐 소부장 기업들, 예, 이런 것들 쭉 계속 보시라는 거야. 예, 디지털 요lik하면 거기서 이제 뭐 전자 쪽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보안도 봐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 작년에 많이 움직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또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물결은 디지털 쪽이 아닌가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계속 잘 지켜보시고 종목 이야기는 저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다 됐는 것 같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벤트들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큰 시장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뭔가 돌발적인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꼭 또 보면 이제 반대로 또 제가 생각과 이제 예측과 달리 움직이면 주식이란 거는 확신 편향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측과 달리 움직일 때는 항상 대응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응이 주식시장에서는 최고의 정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전략을 항상 구상을 하되, 내가 생각했던 전략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된다면 더 좋은 거는 더 이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 찾는 방법을 공부하시면은 좀 더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도 더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제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 샀으면 불안할 게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한 사람들은 매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용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시장은 계속 이렇게 주장창 상승하지 않아요. 이 상승하는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아래 위로 등락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갖고 요 꼭지에 올라가는 꼭지에 꼭대기에 샀다. 근데 빠지는 부분 타이밍에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이 빠지는 폭이 만약에 5% 10%면 뭐 재수 좋게 이제 뭐 담보 증거금 뭐 이런 거 문제 안 돼갖고 잘 재수 좋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 30% 이렇게 빠지면 종목은 만약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이제 10% 20% 빠지면은 종목은 최소 못해도 20에서 4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신용 쓴 사람들은 증거금 부족으로 해갖고 계좌에서 빨간불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는 거니까 내 돈 갖고 한다면 이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좋은 종목 샀다면 내가 여기서 몰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설사 이제 여기서 이제 몰빵을 했다 하더라도 빠진다고 해서 증거금이 부족하니 이런 계좌에 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내주면 좋은 종목 당연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뭐 저도 일부는 뭐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예?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변동성에 희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제 그 상승해갖고 직접 고점을 넘어선다면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유동성 랠리가 더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잔파동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게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